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바닷가 여간방, 낡은 침대 위에 앉아 조용히 서로의 옷을 벗겨냈어요. 오래 묵은 욕망과 그리움이 겹쳐졌습니다. 참 오래 참았던 숨소리가 서로의 귓가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날 밤 우린 단순한 손끝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허기를 서로의 몸으로 솔직하게 채워갔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믿어지시나요? 50대에도 이런 떨림이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정소영입니다. 47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느새 혼자 산 지도 7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애들도 다 커서 제 앞가림하고 이젠 집에 혼자 남은 시간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별일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가 얼마 전 조금 특별한 용기를 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거든요. 이 나이에 웬 운전이냐고 다들 놀랐지만 이제라도 제 차 몰아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남 눈치 보는 거, 그런 생활이 지겨웠어요. 이젠 저도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면허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면허시험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랐어요. 서류 뭉치 냄새, 복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잉크 냄새,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바빠 보였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너머 단정한 셔츠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손끝이 조심스럽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묘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딱딱한 공간 속에서도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느낌. 저 사람 왠지 믿음직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분. 창구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순번이 다가오자 심장이 괜히 뛰었습니다. 나이값 못한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남자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는 순간 더 그랬어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운전면허 처음 신청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눈빛, 무뚝뚝해 보였던 얼굴이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서류 준비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내밀며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필기시험은 접수하셨고 기능은 아직 안 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 필기부터 붙고 보려고요. 그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필기 합격하시면 바로 기능 예약하세요. 요즘 댁이 많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민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면허시험장을 오가며 심장이 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 때문인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딱히 특별한 말도 없었고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아주 미세했던 그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지고 늘어진 얼굴. 어쩌면 다시는 설렘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보고 마음 한쪽에 작은 불씨가 켜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전면허. 단순히 차를 몰기 위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움직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 덕분에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도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면허를 따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며칠 전 면허 시험장에서 그 남자를 만난 뒤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그냥 서류 접수하러 갔다가 설렘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설레냐고 스스로를 타박도 해봤지만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아주 잠깐 스친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닌데 저는 자꾸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람을 또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소 확인이 덜 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좀 귀찮았어요. 다시 그 먼 길을 또 가야 한다는 게.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그 남자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딱히 꾸미려던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또 조금은 설렜습니다. 다시 면허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서류 냄새가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창구 너머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셔츠, 짧게 정리된 머리카락,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손끝. 그 남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봤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순번이 다가오고 저는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마주보게 됐어요. 괜히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류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남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저를 기억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부족한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그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 확인 서류가 누락됐습니다. 등본 한 통 더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서류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날 많이 긴장하셨더군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 뒤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내 긴장도 했고 나이가 있다 보니 더 겁이 났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 나이라는 게 이렇게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확실했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면허 시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어요. 서류를 빠뜨리고 허둥지둥 왔던 일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에 운전 배우는 것도,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는 것도 겁낼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원실 그 남자, 이름도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음이 자꾸만 뒤숭숭했어요. 면허시험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남자 때문인지 솔직히 둘 다였습니다. 어린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는 운전면허. 나이도 있고 긴장도 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드디어 필기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면허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저처럼 중년의 사람들까지 각자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안다고. 스스로를 타박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려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민원실 창구 너머에서 봤던 그 사람. 오늘은 야외 트랙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시험장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셔츠 위로 약간 거든 소매, 바람에 약간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멀리서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말보다 더 큰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필기시험장 안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시험지를 들고 긴장한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속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줬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듯한 표정 하나가 엉켜있는 마음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합격이었습니다. 합격표를 손에 쥐고도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싶은 게 새삼 신기했어요. 밖으로 나와 합격표를 들여다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온 건지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눈빛, 그 속에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나쳤어요. 단순한 축하였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가슴은 그 짧은 한마디로 한참을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합격표를 손에 꼭 쥐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겁낼 필요 없다던 그 남자의 말처럼 저도 이제 조금은 용기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도 인생도 사랑도 아마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면허 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작은 시작. 그리고 그 시작엔
분명히 그 남자가 조금은 섞여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한 뒤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였던 일인데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마주친 짧은 순간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축하합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이 한참을 가슴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기능시험 접수를 하러 다시 시험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북적였고 민원실 특유의 서류 냄새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도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 때문이겠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또 설렜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창구 너머 단정한 셔츠, 약간 거든 소매. 책상 위를 정리하는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 순간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고 그 남자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인사에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기능시험 접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능시험까지 예약하셨나 봅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미는 모습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긴장 풀 겸 잠깐 드시죠. 그 말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 남자는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오래 일했습니다. 오며 가며 많은 사람을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면허 따러 오는 건 늘 유난히 기억에 남더군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늦었다고 왜 이제 와서 시작하냐고들 하지만 사실 이 나이에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용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하게 건넨 그 한마디가 또 가슴을 울렸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커피잔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분주했지만 그 사람과 마주 앉은 그 작은 공간만큼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야 그 사람과 조용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크게 웃지도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아마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겠죠. 서툴고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뒤로 제 마음 한구석은 쉬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커피잔을 나누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담담한 말투,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한 눈빛 속에 은근히 스며있던 따뜻함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작은 조명 아래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마음을 달래듯 천천히 마셨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47에 남편을 보내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고통이었고 나중엔 그냥 익숙함이 됐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누구와 함께 걷는 골목길, 누군가와 마주 앉은 식탁,
그 사소한 것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내 마음 어딘가에서 다시금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기능시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또 그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참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괜히 뒤척이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어요. 마음이 자꾸만 뒤숭숭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커피잔을 내밀던 손, 모든 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오래 혼자 살다 보면 다시 누구에게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꿈. 똑같이 커피를 마시며 그 사람의 깊은 눈을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설렘이란 게 이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기능시험 날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될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두근거렸습니다. 기능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커튼을 걷으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들떴습니다. 물론 시험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립스틱을 가볍게 바르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설렘이 남아있다는 게 스스로도 어이없으면서도 참 기분 좋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트랙을 걷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셔츠,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 남자의 눈매가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기능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이 떨렸어요. 긴장한 탓인지 어깨도 잔뜩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는데 멀리서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더군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떨림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모양이었어요. 내 생각보다 많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는 살짝 웃었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한 그 웃음에 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그 말에 깜짝 고개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 속에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능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면허증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었다는 게 제겐 더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혼자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부드러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자꾸만 간질거렸습니다. 면허를 따겠다는 목표가 어느새 저 멀리 밀려나고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가 채워졌어요. 그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그 부드러운 미소, 조용히 건넨 커피 한 잔. 그 모든 게 마치 오래전 추억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면허증 수령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날이 다가왔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게 머리를 빗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민원실 창구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약간 거든 소매, 진지하게 서류를 살피는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의 눈매가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며 가슴이 괜히 뛰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허증 받으러 왔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끝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 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그 물음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운전이라기보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연습은 좀 더 해야죠. 운전대 잡는 게 아직도 겁이 나요. 그 남자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가 또 한 번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과 함께 작은 공터에서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차에 타고 핸들을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 안정된 목소리. 그 모든 게 저를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어요. 그렇게 겹쳐진 두 손 위로 묘한 떨림과 설렘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익숙한 그 한마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운전 연습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 사람과 나란히 걷는 발걸음이 참 편안했어요.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작게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가까워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과 운전 연습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던 날들, 제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그 사람과 저녁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단둘이 식당에 마주 앉아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식당은 한적했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있으니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한참을 서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색하진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주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작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이혼한 지 꽤 됐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근데 사라지더군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 키우며 그저 하루하루 버텨냈으니까요. 저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별했어요. 순간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빛, 그 눈빛에 담긴 온기를 느꼈어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됐어요. 말을 하며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오래 숨겨왔던 상처를 드러내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 대신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그 모습이 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을 나서며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끝이 살짝 스쳤을 때 묘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숨겨뒀던 상처를 내보이고 서로의 마음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순간 그저 혼자 견디던 시간들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깊고 조용했어요. 마음 어딘가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과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 보여준 뒤로 제 마음속엔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낯설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목소리, 눈빛, 조심스러운 손끝, 그 모든 게 잔잔하게 떠올랐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나이 먹은 여자가 먼저 다가간다는 게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억누르기엔 너무도 선명했어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운전 연습을 핑계 삼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아직 운전대 잡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조용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 괜찮을 때 말씀하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작은 공터에서 다시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핸들을 꼭 쥔 채 천천히 출발을 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잠깐 쉬는 시간 차 안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열렸습니다.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분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운전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인다는 게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말을 쉽게 꺼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담담한 목소리, 그 한마디가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운전 연습이 끝나고 서로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는 길목에서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의 온기가
마음 깊숙이 번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처음 붙잡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뒀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더니 이젠 그 사람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제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을 때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확실한 위로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걷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단한 사랑 고백도 없었고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내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누군가를 옆에 두고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허증을 받은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그 사람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제 차는 아직 없었지만 그 사람의 차를 타고 작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참 평화로웠어요.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엔 잔잔한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끝에 모래가 스쳤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혼자 살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유롭고 편하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 혼자라는 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 사람도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람 옆에 사람 하나 있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게 그저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바닷가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 오래된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방 안은 우리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천천히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운 손길, 그 안에 담긴 갈증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렸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새긴 흔적이었지만 그 모든 게 참 다정해 보였어요. 그 사람도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창백해진 살갗 위로 세월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린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거칠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듯 숨죽인 열기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을 때 가슴이 저릿하게 뛰었어요. 서로의 몸이 천천히 포개지고 묵직한 체온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서로의 피부를 천천히 스치며 우리는 참 오래도록 잊고 지낸 그 깊고도 따뜻한 열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손잡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처음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채웠습니다. 늙은 몸도 세월의 흔적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사람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곁을 함께 걸어가기로. 느리더라도 조심스럽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놓치지 않기로.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 그 사람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